네, 19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담당하게 된 팀장 정성윤입니다. 네, 팀원 김지승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책 읽는 남자 부커입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기술 설명, 고도화 과정, 트러블 슈팅으로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책을 읽읍시다에서 영감을 받아 공공기관 서점에서 책을 무료 나눔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원하는 책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카운트되어 인기 순위 리스트를 형성하고 탑10 리스트를 관리자가 무료 나눔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따로 관리자 페이지에 탑10 리스트를 가져와서 부정 도서를 체크 후 이벤트로 등록하게끔 합니다. 주요 기능은 1000만 건 이상의 도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좋아요를 눌러 나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책은 회원의 마이 페이지에서 당첨 유무를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데이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서마루 사이트를 이용 서울시의 도서관 도서 데이터와 예스24의 도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10만 건 이상의 API 요청이 동시에 들어와도 데이터 손실 없이 데이터 순서 또한 보장되면서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도록 분산 처리 구조를 확립하는 것과 1000만 건 이상 데이터를 최소 10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평균적인 검색 요청을 보냈을 때 문제없도록 검색 로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인프라에서도 목표를 잡았는데 AWS 배포뿐만 아니라 개인 개발 서버 등 10대 이상의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하기 위해 도커를 사용할 것과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배포된 환경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GitHub 액션에서 자동 배포를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술 설명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구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MySQL의 데이터 테이블을 로그 스테이시가 3초 이내 간격으로 실시간 동기화를 진행합니다. 또한 인기 순위 좋아요 카운트는 레디스가 캐시화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프카입니다. 이벤트 신청 시 나눔 신청에 성공한 유저는 MySQL, 실패한 유저는 엘라스틱서치에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였고 카프카의 상태 모니터링은 버로우를 이용합니다. 버로우의 매트릭 정보는 텔레그래프가 받아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고 이 값을 키바나로 그래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EC2 구조도입니다. 주키퍼 하나가 단일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부에는 브로커 3개가 있고 파티션은 1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컨슈머는 단일 그룹과 그룹 내의 컨슈머 5개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전송할 때 파티션 키를 할당하여 전송하고 컨슈머들은 할당된 파티션만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설정하면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 스레드를 추가해도 정해진 파티션에서만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시지를 처리하므로 데이터의 순서가 보장됩니다. 배포 환경입니다. 스프링 앱과 레디스, 카프카, 카프카 모니터링, 인프라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RDS는 1개입니다. 깃허브 액션과 도커 컴포즈를 구현하였고 카프카, 인프라, 도커 레포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별로 동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ERD입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MySQL은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의 선택 기술은 카프카, 엘라스틱서치, 버로우 JMeter입니다. 카프카는 트래픽 처리에서 꼭 언급되는 메시지 큐 시스템으로 데이터 순서가 보장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선택하였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MySQL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더욱 빠르면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자 채택하였습니다. 버로우는 카프카 모니터링과 동시에 매트릭 정보의 시각화까지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채택하였으며 JMeter는 시나리오 커스터마이즈를 고려하고 채택했습니다. 검색 엔진 고도화 과정은 지승님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검색 엔진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000명의 유저가 사용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MySQL에서 인덱스 없이 검색 기능을 구현해봤고, 두 번째로는 단일 인덱스를 사용하여, 세 번째로는 풀텍스트와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는 MySQL이 아닌 엘라스틱서치를 노리와 함께 사용하여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나갔습니다. 네, 저희 검색 기능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검색 결과가 얼마나 높은 정확성을 가질지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의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1000명의 유저가 평균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10초에 한 번씩 검색 요청을 보낸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JMeter라는 테스트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의 검색 기능입니다. 인덱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단일 요청 시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철학과 에리프롬이라는 검색어 모두에 대해서 기본 쿼리는 모두 양호한 검색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더바이, 즉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 명령을 내렸을 때 철학과 에리프롬 모두 10초의 반환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실행해 봤을 때 10초라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대부분 평균 161초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에러를 내보냈습니다. 즉, 인덱스 없이 사실상 검색 기능을 1000명의 유저에게 제공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일 인덱스를 적용해 봤습니다. 단일 인덱스를 적용해서 검색 속도를 개선해 보니 오더바이에서, 즉 정렬을 이용한 검색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철학과 에리 프롬 모두 1초 내에 검색 결과를 반환하였고, 시나리오를 실행해 봤을 때 아까의 160초에서 39초로의 성능 향상이 일어났고, 이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사용자 대부분이 느린 시간이지만 검색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SQL에서의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SQL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턴 검색으로 다음과 같이 키워드 퍼센트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키워드 퍼센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스프링 부트 퍼센트 검색을 하게 되면 스프링 부트로 시작하는 검색어만을 반환합니다. SQL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키워드 퍼센트 검색만 가능한데요.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QL에서는 풀 텍스트 인덱스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풀 텍스트 인덱스는 전문 검색 기능으로 보이고 다음과 같이 물결 스프링부트 물결, 즉 스프링이라는 키워드가 중간에 있어도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검색 결과를 반환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적용하여서 검색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풀 텍스트 인덱스를 적용하여서 키워드 검색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기본 쿼리를 단일 요청했을 때 기본 쿼리와 오더바이 모두 양호한 검색 속도를 보였고, 시나리오를 실행해 봤을 때 아까의 39초에서 17초로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풀텍스트 인덱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풀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의 패턴 검색, 즉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퍼센트 키워드 퍼센트 검색을 했을 때에 10개의 검색 결과를 봐주십시오.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10건 모두 토비의 스프링과 관련된 검색 결과만을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풀텍스트를 사용해서 전문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 4건의 토비의 스프링에 관련된 검색 결과만을 내놓고 하위 6건은 토비의 스프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검색 결과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풀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 키워드 퍼센트, 즉 패턴 검색, 아까 상위 10개의 검색어를 가지고 오면서도 검색을 가능케 하는 인덱스를 구현할 수는 없을까라고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커버링 인덱스라는 기능을 구현해서 패턴 검색을 통해서 정확도를 올리면서 검색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하지만 커버링 인덱스 사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아까의 풀텍스트 17초에서 150초로 성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저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검색 속도와 검색 정확도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도를 잡으면 속도를 놓치고 속도를 잡으면 정확도를 놓치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MySQL의 한계입니다. 퍼센트 키워드 퍼센트 검색, 즉 전문 검색을 가능케 해주는 풀텍스트 인덱스는 검색 정확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검색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인덱스를 택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은 키워드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 검색 속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의 표에 따르면 어떤 검색어는 100초의 반환 속도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검색어는 1초 이내에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MySQL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오픈소스 1위인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여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때의 검색 결과입니다. 아까의 풀텍스트 17초 검색 성능에서 4초로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엘라스틱 서치는 아까 MySQL이 가진 한계점을 뛰어넘어 검색의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며 일관적인 검색 속도를 보장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대부분 1초 이내로 검색을 반환하면서도 정확도가 8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정확도는 yes24를 기준으로 검색어 10개를 도출해서 검색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검색 기능의 고도화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프카 고도화 전략을 선배님이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값과 고도화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로그인을 하고 무료 나눔 가능한 책 10권을 각각 신청했다는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동시에 8만 건의 API 요청을 보내보는 것을 시나리오로 가정했습니다. 기본 처리 로직은 카프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리스너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화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브로커 수와 파티션 수 조정입니다. 지금 파티션이 5개인 경우, 파티션이 10개인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티션이 5개일 때는 25분, 10개일 때는 20분 정도 소요되어 파티션 개수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티션 개수뿐만 아니라 브로커 개수 또한 조정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브로커를 2개, 3개까지 조정해서 파티션 개수도 조정해 보고 하였는데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듀서 개선을 통한 성능 테스트입니다. 프로듀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옵션 2가지를 사용하였는데요. 링거 MS와 배치 사이즈입니다. 링거 값은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배치로 보내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값을 나타내는 옵션인데 0보다 크면 프로듀서는 설정한 시간 동안 메시지를 모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메시지 값을 바로바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20ms 정도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전송하게끔 설정을 해두었고 배치 사이즈 동안 배치 사이즈 옵션을 통해서 32KB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은 저 링거 ms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옵션 2개를 설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소스는 이제 옵션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JMeter로 요청을 보내고 옵션을 설정 전과 설정 후에 그래프와 간단한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응답 시간인데요. 해당 그래프로 프로듀서의 응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응답 시간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가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하여 증가폭이 감소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감소가 일어났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설정에 따라서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와 아닌지에 따라서 로그인 요청이 크게 안정적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당 트랜잭션 그래프입니다. TPS는 초당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값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로그인과 이벤트 신청 시 초당 트랜잭션을 얼마나 많이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고 난 뒤에는 이벤트 신청 시 초당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전에는 처음 1분간 320개의 트랜잭션이 처리하였다면 설정 후에는 300개 이하의 트랜잭션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토탈 트랜잭션 per second라 해서 초당 총 트랜잭션을 의미하는데 옵션 설정 이전에는
초당 트랜잭션이 100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간혹 발생하지만 옵션을 설정해 두면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 시간 분포 그래프입니다. X축은 응답한 수, Y축은 응답 시간으로, Y축이 응답한 수, X축이 응답 시간으로, X축이 길어지면 성능 하락, Y축이 이제 커지면 성능 상승을 의미합니다. 옵션을 설정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전송하게 되니까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응답을 짧게, 많이 보내지 않게 되니까 성능은 감소하되 안정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프로듀서에 대한 성능 체크는 JMeter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컨슈머단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링 툴을 고민하다가 버로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버로우는 고언어 기반으로 카프카를 만든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모니터링 툴인데요. 저희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텔레그래프를 이용해서 엘라스틱서치로 저장하였습니다. 왜 엘라스틱서치로 하였냐면 검색 엔진 팀에서 엘라스틱서치 로그 스테이시를 연동함에 있어 로그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키바나를 같이 연동했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테이블 동기화를 위해 로그 스테이시 역할을 변경하면서 시각화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가 이 키바나를 활용해 보고자 엘라스틱서치로 저장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버러가 보내주는 매트릭 정보를 시각화해서 통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까지 저희는 브로커와 파티션 개수, 프로듀서 단까지 옵션을 설정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뤄내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남은 게 컨슈머 로직을 변경해서 성능 개선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4개의 고도화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단일, 멀티, 배치, 리스너, 그리고 컨슈머 멀티 스레드 방식입니다. 컨슈머 성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프로듀서 설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링거 MS 배치 사이즈 옵션을 적용하였고 토픽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파티션 키를 할당하여 메시지 순서 보장을 주었습니다. 메시지 순서 보장을 준 이유는 저희가 멀티 스레드 방식처럼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음, 그 메시지 순서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키를 할당함으로써 순서 보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컨슈머 개선을 통한 성능 테스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프셋과 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프셋은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을 토픽이라고 하는데 토픽 내 파티션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근데 파티션 내에서는 데이터의 위치를 표시하는 유니크한 숫자를 오프셋이라고 말하는데요. 컨슈머 오프셋은 컨슈머가 사용한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오프셋 숫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은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저장하여 생기는 오프셋과 컨슈머가 사용하여 생기는 컨슈머 오프셋의 차이값을 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픽의 가장 최신 렉 수치를 컨슈머 렉이라고 합니다. 이 컨슈머 렉이나 또 렉이 증가한다는 말은 해당 토픽이나 컨슈머가 처리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카프카에 이슈가 점점 생기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곧 성능 저하를 의미한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컨슈머 렉 수치를 기준으로 카, 카, 키바나를 이용해서 그래프화를 이용해 가지고 성능 개선을 도표화하여서 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처음 싱글 스레드 방식입니다. 스프링 카프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로직인데요. 컨슈머 그룹, 컨슈머 전부 단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터미널 로직을 보시면은 이제 00C1로 스레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을 보시면은 이벤트 아이디가 34,
32번으로 저희가 사실 파티션 키를 할당하였으므로 4번, 2번 파티션에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지만 단일 스레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바나를 이용하는 컨슈머 렉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처리 시간은 이제 API가 4만 건 정도 전송되었는데 무려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렉이 평균적으로 1950에서 2000 정도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다음은 멀티스레드입니다. 소스의 로직은 동일하지만은 설정 옵션 중 하나인 set concurrency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10개로 할당하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보시면 03C1, 06C1과 같이 토픽의 각 파티션이 각각의 스레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요청을 4만 건을 보내면은 26분에 시작해서 31분에 종료돼서 약 5분 내에 요청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처리되는 성능 개선을 이루면서 렉 수치는 1878 정도로 성능 개선은 빨리 이루었지만은 렉 수치는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치 리스너와 싱글 멀티스레드 방식입니다. 카프카 리스너 또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카프카 컨슈머 클래스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배치를 구현한 것이 배치 리스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설정 또한 지금 그 컨슈머 컨피그 설정 파일에서 set 배치 리스너 true라는 옵션을 걸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최근에 카프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치 리스너와 단일 스레드 방식으로 00C1 단일 스레드로 파티션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카비나로 모니터링 하였을 때 처리 시간이 실질적으로 컨슈머가 처리한 시간은 1분 정도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렉 수치 또한 765.5로 앞선 싱글 멀티스레드 방식보다 월등한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리스너 멀티스레드 방식입니다. 멀티스레드 방식은 21시 22분 요청 시작해서 31분 컨슈머 종료되었으나 실적인 컨슈머 로직은 38초 정도의 작업이 끝날 정도로 제일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으면서 렉 수치도 675.5로 가장 낮고 발생한 시기도 엄청 낮아서 제일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슈머 멀티스레드 방식입니다. 이제 컨슈머 설정 값에서 토픽의 파티션 개수를 읽어서 파티션 개수에 맞게 동적으로 컨슈머 스레드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냥 설정 값을 읽어서 멀티스레드를 구성하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멀티스레드와 비슷했었습니다. 4만 건 요청에 대한 성능을 보시면은 처리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렉 수치는 다음과 같아서 사실상 멀티스레드와 값이 비슷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는 파티션 키 할당과 링거 MS 배치 사이즈 옵션으로 안정성을 주었고 컨슈머는 배치 리스너를 기본으로 하되 멀티스레드를 추가하여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트러블 슈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팀 먼저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LK를 구축할 때 트러블 슈팅을 많이 마주했었는데요. ELK를 구축할 때 저희가 테스트 서버와 배포용 서버에 ELK 스택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LK를 그냥 까는 것이 아닌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구축하기로 했었고, 다음과 같이 ELK를 도커 컴포즈 명령어로 어, 구축하는 명령어를 보고 계십니다. 구축 과정에서 권한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는데,
ELK 첫 세팅을 위한 파일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CH 모드를 사용하여서 권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 버전이 설정 파일의 버전과 달라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ELK를 처음 구축했을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MySQL에서 이미 존재하는 10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어, 로그스태치를 사용해서 엘라스틱서치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MySQL 커넥터 자르 파일이 필요했었는데 그 설정 파일의 버전과 달려 오류가 발생했었고 자르 파일을 도커 컨테이너 안에 밀어 넣음으로써 해결했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1000만 건의 MySQL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MySQL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듯이 직접 인설트하여 넣음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로그스태치를 사용하여서 넣음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인설트하여 넣을 경우 MySQL과 엘라스틱서치와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소스 코드를 구성하여 MySQL의 데이터 이동과 동시에 이후에도 MySQL에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프카 팀의 트러블 슈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진행하겠습니다. 카프카는 두 개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너 로직과 멀티스레드 이슈입니다. 리스너 설정값과 로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치 프로세스 1, 2 메서드가 파티션 키를 나누어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 로직인 프로세스 메시지 배치 메서드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단일 스레드 로직이어도 메서드 두 개가 각각 스레드를 형성하여 로직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터미널 화면을 보시면은 10C1이라는 스레드와 00C1이라는 스레드가 로직을 처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 값에서 저희가 멀티 스레드 옵션이 셋 컨커런시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10개로 만들면은 10개의 스레드가 메서드가 생성한 저 두 개의 스레드에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순서도 보장되지 않고 동시성 제어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략은 저희 고도화 전략에 가장 성능이 좋고 빠르기도 하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당 메서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 배치 프로세스 1, 2 메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멀티스레드가 되어도 실제로 메서드를 처리하는 로직인 배치 프로세스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순서도 보장되고 동시성 제어도 처리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버로우 컨슈머 모니터링 렉 카운트 이슈입니다. 키바나에서 렉을 그래프화하면은 그룹, 토탈, 파티션 별 렉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은 현재 브로커의 컨슈머 그룹 렉이고 토탈은 버로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컨슈머 그룹이고 파티션은 개별 카프카 파티션의 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는 평균적으로 1900 정도의 그룹 렉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룹 렉의 탑 밸류에 보시면은 0이라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57.5%의 값을 가진다고 그래프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찾아보니까 버로우의 타임스탬프 값과 엘라스틱서치의 타임스탬프 값이 서로 다른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로우는 컨슈머 그룹의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에 버로우 그룹 점 타임스탬프라는 곳에 데이터를 남기면서 카운터를 맞춰주는데 엘라스틱서치는 버로우의 값을 저장해 주면서 타임스탬프라는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주면서 서로 카운터가 안 맞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다시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이상으로 19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